자, 이제 그 미분법 이제 뒤에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104번부터 해가지고 10문제 풀 거거든요. 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일단 최고참 개수가 1인 4참수 있고,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이제 만족을 할 때 뭐 요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뭐 낯선 형태의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막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식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끄적여 볼 수는 있거든, 일단. 일단 여기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식이 좀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서 무슨 식을 일단 좀 써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일단 봐봐, 여기서 만약에 F-2가 1이다 라고 일단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뒤집어서 미분계수? 뒤집어서 미분계수? 그럼 저 F'은 어떻게 하려고? F'은 그냥 F'이라고? 그냥 F'? 자, 봐봐.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이거 미분계수의 역수 형태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F'-2분의 1이다.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얘가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1은 3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그치? 말이 안 되는 꼴이거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다르다? 얘가 몇이어야 된다, 얘가? F'-2가 몇이어야 될까, 저게? 저게 0이어야 저게 가능하니? 0이어야? 저게 0 가능하니?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얘를 F'-2로 보게 되면은 약분대에서 3이라는 게 이게 결과가 이상하잖아. 이게 0분의 0꼴이어야지만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0분의 0꼴이어야지만이.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것도 일단은 써볼 수가 있어. 아, 얘가 이제 그러면은 0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 일단.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되거든. 교육과정을 벗어나게 하면은 이제 이제 뭐니 이거? 로피탈? 자. 자, 이제 사실 F에 대한 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있고, 그 다음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있어. A 넣었을 때, 뭐, 마이너스, F'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F의 식을 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 요 상태에서. X대제곱? 어떻게 좀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이게 식을 못 세우는 건 아니거든? X대제곱 해가지고 식 세우고 들어가면 되기는 해. 근데 이제 뭔가 마땅히 세울 수 있는 게 뭐 A, B, C, D 미지수 4개로 잡으면은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기 싫게 생기지 않았니? 뭔가? 하기 싫게 생겼으니까 사실 식을 좀 요령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식을 조금 요령 있게.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뭐라고?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나 첫 번째 조건이랑 저거 세우는 거 조건은 맞지? 요거는? 그거는 안 되면 이제 맞춰야 넣고 나오는 숫자를 찾아봐야죠. 에? 요거 때문에 아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0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자, 봐봐. 식을 조금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어. 어떻게 잡아볼 수도 있냐면은, 자, 봐봐. 분모에 있는 저 fx-1 있잖아. 저거를 이제 잠깐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차근차근 이제 인수로 작성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 저 fx-1이라는 놈을 이제 반드시 분자를 인수로 가지긴 해야 되는데 잠깐 임시로 다른 함수로 두는 거야. 잠깐 임시로 다른 함수로. 일단. 그럼 잠깐 임시로 다른 함수로 두고 얘를 일단 그 미분한 식을 한번 써볼게. 미분한 식을 좀 생각해 보면은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식을 내가 이제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 봐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이제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는 이렇게 x 플러스 2의 gx로 일단 이렇게 써보실 수 있고, 분자 x 플러스 2가 있고, 이제 f'x가 있거든. f'x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통으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gx 플러스
x 플러스 2에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일단 잠깐 g로 두는 거야. 일단 g로. 차근차근 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 약분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약분. 그럼 이제 남는 식이 이제 있는데, 남는 식을 조금 더 써보시면은, 자, 이게 여기서 얘는 1이야, 1. 얘는 1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자, gx분의 x 플러스 2의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3이다. 이렇게 식을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g-2가 0 이런 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식이. 그리고 이제 1은 사실 넘겨도 되지 않니? 1은? 넘겨도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gx분의 x 플러스 2의 g 프라임 x. 얘를 이제 내가 뭐로 보느냐? 얘를 이제 2로 일단 내가 이제 볼 거야, 2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일단은 뭔가 좀 정보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gx로 도입했거든. 조금 간결하게 내가 표현을 해준 거야. 간결하게 일단. 그래서 g에 대한 식을 뭔가 가족권이랑 뭔가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비슷한 식을 내가 만들어냈어. 어떻게 보면은 f는 4차고 g는 3차일 거니까 저 4차로 표현된 관계식을 내가 3차로 줄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3차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냐? 이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되지 않니? 그러면은 네? 또 해. 또 하는 거야 또. 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x 플러스 2로 하고 뭐 h라고 이제 그치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g 프라임 x라고 해보자. g 프라임 x 이렇게 도입을 해주면은 hx 플러스 x 플러스 2에 h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저 식에 맞게 또 대입을 해보는 거지 이제. gx가 지금 저게 x 플러스 2에 hx고 그 다음에 분자에 이제 x 플러스 2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 프라임 x g 프라임 x는 여기 hx 플러스 x 플러스 2에 h 프라임 x.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뭔가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차근차근 확실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식을 이제 세울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이제 약분시켜 줄 수가 있잖아. 약분.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1이니까 리미트 x가 또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것도 1이 또 등장하지 않니? 1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hx분의 x 플러스 2의 h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이제 몇이었다? 2다. 그래서 1을 또 이제 넘겨. 그럼 또 넘겨주면은 얘가 형태가 hx분의 해주고 x 플러스 2의 h 프라임 x 또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게 반복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자, 따지면은 x 플러스 2번 해결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니?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가를 보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네? 이거를 보고 또 이렇게 표현했네?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근데 자 봐봐. F가 지금 4차, G는 이제 3차. 그럼 H가 몇 차 이제? 2차지. H가 2차면은 H가 또 얘를 인수로 가지잖아. 또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냥 얘가 이제 2차인 게 확실한데 저 x 플러스 2를 인수로 이제 가지는 거니까 인수로 가지니까 일단 x 플러스 2라고 일단 쓰고 들어가고 일단 이렇게 쓰고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이제 4차가 1이야. 그러면은 g도 최고차항이 1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요 h도 최고차항이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인수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인수로 잡고 들어가. x 내지면 이거 미분이 아니고 미분이 아니고요. 그냥 이거 네, 곱셈으로 표현해 주죠. 곱셈으로. 네. 그래서 일단 h를 일단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럼 요 식에 맞게 대입하면은 요거 이제 h 프라임 어떻게 나오니? h 프라임은 2x 플러스 2 플러스 k 나오니까 깔끔하게 1이 나와. 그렇지. 얘가 또 이제 1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얘랑 얘랑 약분시켜 주시면은 남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게 1이다 라고 해주면 뭐 K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K를 일단 구해. 그러면 K를 구했으니까 H를 알았고, 그럼 내가 이제 GX를 알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FX 빼기 1이 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역으로 이제. K가 안 구해질 것 같은데. K가 안 구해진다고? 분모 분자 형태가 똑같이 나와. 분모 분자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K-K-6 여기서 x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얘가 똑같은 수니까 1이 나오긴 하지, 그지? 그러면 일단 K가 사라지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미지수를 일단 잡은 상태에서 미지수로 잡혀진 상태에서 이제 원래 식에 이제 나와 있는 정보들 있잖아. K가 마이너스 A는 될것 느낌이. 요 원래 식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그러면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지. 요것들을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 H는 내가 이제 뭐로 잡았었냐면은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k. 그럼 이제 이 gx라는 놈은 거기에 x 플러스 2가 하나 더 지금 이제 곱해져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 fx라는 놈을 좀 구해주면은 쟤는 이제 x 플러스 2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1이 좀 넘어가 주니까 여기까지 일단 내가 써볼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썼으면은 이 두 가지 식을 저기에 이제 대입하면은 나오긴 할 거야. A하고 K가. 미지수가 2개고 식도 일단 2개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정리만 잘해주면은 구할 수는 있다. 정리만 잘해주면은. 저기서 이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fx를 일단 식을 일단 처음에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데 FA가 1이네? FA가 1? FA가 1이네? 여기서 A를 넣은 게 그러면 이제 여기 1이라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얘가 1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소거가 되니까 0인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K라는 거지만, 저 조건이 있지. 요 조건이 이제 있으니까, 앞에 게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치. 뒤에 걸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뒤에 걸로. 그래서 A를 마이너스 K라고 잡고 저 F'A에 대한 식만 또 세워주면 끝나겠지. F'A에 대한 식만. 그거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한 식을 한번 써보면 F'X는 곱미분으로 그냥 해서 천천히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러면은 얘를 이제 A로 표현하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내가 F'A를 넣어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F'A를 넣으면은 여기 A는 여기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셈이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 A가 최종적으로는 마3이 나올 것이야. 마3. 여기까지 해서 마3이 나옵니다. 마3. 그래서 뭘 구하래 지금? F-1. 네. 그래서 F-1을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무시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K가 이제 그냥 3이니까, 계산해주면은, 네. 2 더하기 1에서 3이 나올 거예요. 최종 답이 이제. 최종 답이 3.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만약에 많이 접해봤어. 풀어봤어. 그러면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미분계수 표현 있잖아. 미분계수 표현. F' 뭐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서 뭐 약분이 이제 뭐 되려면은 이런 꼴이어야 된다 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면 F' 마이너스 2가 0 그리고 이제 F 마이너스 2가 1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사실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저번 시간에도 비슷하게 식 세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세우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2차를 인수로 더 가져야 되는 것이고 x제곱 플러스 ax 지금 a가 지금 쓰였으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거기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좀 잡고 들어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맞니?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런 거 표현해봤죠. 함수값이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미분계수가 이거면은 제곱으로 인수를 가진다 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었을 거야 이제. 그래서 fx를 이렇게 좀 잡고 들어갈 수는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저 가족관의 식을 조금 더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렇지. 확실한 방법은 그냥 식을 그냥 차근차근 세우면 확실하긴 해. 차근차근 그냥 세워주면 해.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 확실하고, 조금 이제 식을 좀 요령 있게 세우려면은 이렇게 세우는 게,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이제 인수로 가진다라고 세우는 게, 이 정보들을 보고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돼. 이 정보들을 보고. 이거를 보고 여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조금 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낫겠죠, 이제. 우리가 킬러 문항을 풀려면,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되겠지. 킬러 문항을 풀려면.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서 시간 줄이기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답이 이제 4번. 3이었고, 3이었고. 식을 좀 요령 있게 세우는 것도 중요할 거.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모의고사에는 자주 나왔던 주제는 아닌데, 한두 번밖에 안 나왔을 거라, 아마 이거? 그래서 그 문제를 변형한 문제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들아. 왜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일단 이게 무슨 말이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무슨 말이니, 저게? 일상 쓰는 함수? 자, 나? 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함수값이 정의가 됐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x 이렇게 쓰는데 x가 이제 어떤 값이든 간에 어떤 실수이든 간에 그 값이 뭔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고, 연속이란 얘기는 아니야, 이거. 연속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뭐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면은 연속이라고 대놓고 알려주시던가, 아니면은 불연속이지만은 뭐 연속성을 이제 따져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일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줬을까?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잖아. 보통 만약에 문제 풀 때 수열에서 주로 많이 나온 건데,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뭐 A가 어떤 수열인데 뭐 요거를 만족시키는데 이런 정보를 만약에 조건으로 제시해줬어. 보통 절대값을 왜 주겠니? 아내가 음수이니까 보통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내가 음수이니까. 그래가지고 절대값은 웬만하면은 아내가 음수인 경우가 많아서 그 부호 판단을 이제 원래 시키게 하거든, 이제. 보통은.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얘도, 아니, 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했을까? 제가 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안 알려줬을까? 불연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저게. 불연속. 불연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끊어진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연속일 수도 있는데, 이 나온 거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은,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정보를 최대한 안 알려주려고 해요. 과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 과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자, 보시면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는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일단 정보가 주어진 건, F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 1에서 연속. 그럼 여기서 가족권을 보면은 이거 F1 플러스 X, F1 마이너스 X 이 두 가지 식을 보면은 우리 무슨 생각이 좀 떠올려야 될까, 얘들아? 몇을 기준으로 대칭? X를 1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더하고 뺀 거니까 뭔가 이제 1 기준 대칭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조건을 써먹으려면 F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써먹으려면 저 가족권에서 당연히 F1이랑 저 극한값이랑 그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X가 1로 갈 때 FX의 값. 이게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를 있잖아, 얘들아. 얘네를 리미트 X를 0으로 한번 보내봐. 저 가족권에 있는 식을 이제. 그럼 얘를 이제 보내보게 되면은 이게 X가 물론 0보다 클 때 작을 때 좌극한 우극한 원래 나누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플러스인 거 있고 마이너스인 거 있으면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알겠니?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F1의 제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F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F1, 얘도 이제 F1이라고 처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X를 이제 0으로 보냈을 때 얘기죠. 가족권의 식에서는. 그러면은 저게 0으로 보내주게 되면 36이라는 게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F1의 제곱이 36. 그래서 F1은 일단 풀마 6으로 일단 나올 거야. 일단 풀마 6으로. 일단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G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f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연속이네. 절대값이 연속. 절대값이 연속이네. 절대값이 연속. 그러면은 옛날에 제 함수의 극한 처음 배울 때 지금 이제 2학년 애들은 지금 저 배우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연속이면은 얘네 둘 가지고 뭐 한 거? 사칙연산 한 것도 원래 연속이란 말이야.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한 것도 연속인데 근데 얘는 절대값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 하는 게 조금 그래. 기준으로 정확한 그거겠죠. 그거가 되겠죠. 자, 보자. 일단은 나조건도 활용을 해볼 거야, 일단. 자, 나조건을 이제 보면은, 자, 봅시다, 나조건. 자, 나조건도 뭔가 이제 x를 좀 0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f는 1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g는 1에서 연속이라 할 수 있니? g는? g가 1에서 연속이니? 사실 이게 절대값이어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얘는 이제. 그래서 일단 g를 판단할 때에는 좌우극한을 일단 잠깐은 끊어서 생각을 이제 해줘야 돼. 그래서 나조건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이제 0으로 이제 보내보는 계산을 이제 해볼 것인데,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얘도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우극한이면은 0 플러스면은 0 플러스라고 보면은 0 플러스가 들어간다 치면은 1 플러스지 얘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 그지? 이건 우극한 얘기한 거고 좌극한이면은 반대가 될 거 아니야 얘네가 이제 반대로 얘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되는 거 알겠니? 이제 어차피 똑같은 걸로 나오긴 할 거니까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로 그럼 결국에 나오긴 할 거야 이제 이 우극한이냐 좌극한에 따라서 어떤 게 어떤 건지는 바뀌겠지만 어차피 결과는 이렇게 나오긴 할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결과는 내가 x를 지금 0으로 보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제 마 4가 나와줘야 돼. 일단 마 4. 일단은 마 4라고 해줘야 돼. 마 4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연속이다. g가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값을 일단은 잠깐 미지수로 좀 생각해서 표현해줄게.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이제 베타라고 두고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 일단. 우극한이 알파, 좌극한이 베타입니다. 자, 이제 저 절대값으로 나와 있는 저게 1에서 연속이라고는 이제 했으니까 연속성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f는 어차피 1에서 지금 이제 플러스 6 아니면은 마이너스 6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 절대값 gx분의 fx는 자 내가 얘를 이제 좌함우를 좀 뜯어볼 건데 좌함우 뜯어볼 건데 자 얘를 일단 뜯어볼 건데 얘를 일단은 지금 여기 좌극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게 좌극하는 베타로 처리가 되는 거 맞니? 베타로? 그럼 얘는 이제 베타분의 분자가 이제 풀마 6이네. 우극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극하는 이제 알파분의 그런 풀마 6 이런 식으로 나오요. 이거 함수값 확인되니? 함수값? 함수값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됩니까? 함수값이? 요거 확인되니? 함수값? 함수값은 지금은 아직은 확인이 안 돼. 함수값은. 아직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잠깐 보류해 둘 거야, 일단. 근데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개는 같아야 될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절대값을 씌운 게 같아줘야 되는 거잖아. 절대값을 씌운 게. 그러면 일단은 이 풀마육은 결국에는 부호가 이제 반대인 것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을 거고, 그럼 일단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값이긴 해줘야 되니까, 베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절대값 알파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연속 조건 쓴 거지. 좌극한, 우극한 같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 절대값을 없애면은 풀마가 원래 붙긴 붙어. 풀마가 붙지만 원래 풀마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이건 이제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양변에 동시에 풀마가 있는 거는 무의미해. 어느 한쪽에만 사실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제 풀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식을 써주게 되면은 알파는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일단 여기까지는 나오게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나오긴 할 건데 이게 이게 만약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좀 나눠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요거일 때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할 거야. 모순이. 이 값이 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아, 결정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들어가는 거야. 위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결국에 이제 같은 것이고,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같은 거. 그럼 그 같은 값 계산이 될 거잖아. 알파 이퀄 베타이고 그게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계산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은 될 것. 계산은 될 것.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제 분모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채워지긴 할 것이고, 분자는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풀만 6이죠, 일단. 아직은 여기서는. 근데 어차피 이 결과들은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채워주다 보면은 당연히 다 같은 값 3으로 일단 나오긴 나와야 될 거라는 거지. 3으로 일단. 3으로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이게 함수값이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로 썼는데 이게 그러면은 G-1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 G-1이? 일단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플러스 2여도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G1. 그쵸? 응? G1은 내가 지금 아직 안 썼지. 아, G1. 자, 여기는 이제 사실 G1이 오는 자리잖아. 함수값이니까. 이게 부호 때문에 사실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조건이 나온 게 지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조건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없지. 그게 응. 그치. 근데 이제 절대값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씌워져 있으니까 사실 G1은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알 수는 없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절대값 G1분의 F1을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이 값을 사실 물어보는 것이죠. 이 값을. 그냥 저 자체 함수값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3이다라고 이제 결정해 볼 수가 있을 거야. G1은 이제 플러스 2일지 마이너스 2일지 유일하게 결정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값은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야. 값은 계산이 되겠다.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더 있었으면은 뭐 G1이 뭐 양수다,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면은 더 추려지긴 하겠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일단 답은 유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 답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속성 따지는 것 중에서 저 좌우극한을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좌우극한을. 여기서는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이 좀 다르게 주어지면은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표현을 보고 연속이라고 맹신을 하면 안 돼. 저 표현을 보고 좌우를 원래 찢어서 확인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7번을 좀 봅시다. 107번. 107번. 107번을 좀 봅시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 대놓고 다 알려준 문제야. 4차함수가 있고 알파 베타가 있는데 F'를 알려주고 어디에서 그 값을 가지는지를 다 알려줬어. 4차함수의 개형을 생각해보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거든. 뭐 이제 최소 1개인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조건에서 알려주는 단서는 극대극소가 되는 게 총 이제 3지점이니까 요 그래프 모양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맞네?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이제 문제에서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식을 좀 어떻게 세우는지가 좀 중요해. 식을 어떻게 세울지. 근데 나조건에서 이미 식을 다 알려준 셈이야. 나조건에서. 그럼 나조건에서 식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거는? 그렇지. 최고차항 1이니까 4x,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되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알파가 2루트이네. 베타-알파가 2루트에. 그리고 F'1이 마사네. 그럼 일단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1-알파, 1-베타. 요게 이제 마사니까. 양변을 이제 4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일이고 전개해주면은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전개해주면 이거 마일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일단 이런 관계식이 일단 나오긴 하겠죠. 이런 관계식이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야. 일단 여기 마이너스 2까지 나와. 그리고 지금 저기 다조건에 의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2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 얘가 이제 2루트 2. 이거 어떻게식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거? 베타는 알파 더하기 2루트 2. 그럼 좀 식이 좀 복잡해지지 않니, 그러면? 제곱을?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거를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네, 얘들아.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네. 우리 지금 너무 그 나이가 많이,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좀 초심에서 많이 좀 벗어난 것 같아.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제곱 만들어서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만들어 봐야지, 일단. 너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식 변형하는 게 요즘에 간간에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들어야지, 일단. 8. 두근의 합.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물론 대입해도 돼. 대입해도 되고. 자, 여기까지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더하기 알파 제곱. 자, 이제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미지수 두 개인 어떤 연립방정식 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니? 미지수 두 개인 것으로. 네, 거기서 이제, 뭐 그냥 얘를 뭐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해가지고 식 써도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 얘를 이제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B가 지금 8이 나온 거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식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식을. 조금 더 써볼 수가 있다. 근데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계산도 편하지 않니? 그치. 뭐 이제 여기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만약에 빼준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딱 깔끔하게 0 나오니까 A가 그러면은 0 아니면은 A가 이제 4. 그러면 이제 그에 해당되는 B의 값을 이제 여기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B가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은 얘는 이제 두근의 합이었던 것이고, 이 밑으로. 자, 얘는 이제 두근의 합이었던 것이고, 밑에 거는 이제 둘이 곱하는 거였다 보니까, 얘는 이제 두근의 합이었던 것이고, 얘는 이제 두근의 곱이었다 보니까,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는 하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돼야 될까, 얘가 이제? 둘 중에? 왼쪽 봐. 이게 뒤에 건 왜 안 됩니까, 이게? 그냥 베타가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은 응? 아니, 이제 이거 왜 안 되냐, 이거야.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합리적인 의심. 왜 안 되냐? 이거야. 잘곱해서 응. 4 빼고 응. 다시 루트 씌우고 루트가 안 나와요. 루트가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나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식이 일단 나오긴 나왔어, 일단. 두 가지 식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해봐. 원래식에다. 뭐 이제 뭐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여기다 대입한다.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 식은 이제 만족을 합니까? 저기 이제.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대입을 해주면. 만족을 하니, 이거 지금? 얘도 이제 만족을 하지? 근데 얘도 이제 당연히 넣으면은 만족을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당연히 이제 만족을 하는 거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얘도 선지 안 나오면 그거요. 선지에 안 나온다고? 선지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선지에.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여기서 0에서 극대이고 알파 베타에서 극소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좌우에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알파인 거고, 여기가 이제 베타인 거고. 곱이 어. 무조건 루트가 나야 됩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주는 상황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이거 반대 부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반대 부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이거 판별식 해보게 되면 양수 나오거든요. 얘는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 상황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케이스가 유일하게 되는 케이스일 것이다. 요 케이스가 유일하게 나올 거야. 요 케이스가. 그럼 사실 해보면 이게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2고 그 다음에 큰 놈이 이제 그냥 루트 2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간결하게 사실 나오기는 해.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나오기는 하고, 근데 뭐 굳이 알파 베타까지는 안 구해도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잖아.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사실 여기다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마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치. 그치. 이제 사실 그냥 다 전개해보면 나오긴 하겠죠, 이제. 그죠? 얘가 이제 플러스로 다 이제 동시에 바뀌어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굳이 알파 베타를 안 구한다 하더라도 이 두 근의 합곱 이제 이용해가지고 계산도 이제 되긴 되겠다. 두 근의 합곱 이용해서. 알겠지? 합곱으로도 처리는 되겠습니다. 몇이야, 이거? 4 나오니까? 합이 0이고 곱이 마이너스 2니까. 하면 그냥 4.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제. 저거 만들어 놓고 4컴마인 집어넣으니까 현지에 답이 없더라고요. 4콤마이? 아, 이거? 알파 베타는 다 알파 베타 요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를 이제 구해도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110번을 이제 볼 건데, 자, 0 이상일 때 저 부등식이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된다, 뭐, 요런 문제,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저런 보통 부등식이나 이런 걸 풀 때 저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미지수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미지수 제외하고 다 넘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미지수를 제외하고. 여기서는 저 AX를 이제 남기고, 마이너스 27을 만약에 넘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이제 A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미지수만 남기는 이유는 그 미지수가 이제 없는 것들을 다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이거 완성이 되니까, 함수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완성을 이제 시켜놔가지고 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내가 이제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분석해 준 다음에 얘는 또 원점을 지나는 함수잖아. 원점을 지나는 함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이 함수를 내가 이제 뭐 미분한다라고 이제 두면은 이 함수를 내가 미분해서 그림을 그릴 것. 자, 그러면은 자, f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얘가 이제 0하고 2에서 근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함수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좌표를 한번 도입해서 정확히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0이면은 얘가 이제 27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2였을 때는 이 넣어주면 몇이야? 23인가? 23 나오게 돼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 넣었을 때 23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식의 모양이.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올 것. 이런 모양이. 얘가 이제 함수가 x가 0 이상인 부분만 보는 거거든. 0 이상인 부분만. 0 이상인 범위는 이제 요 y축 오른쪽이니까 y축 오른쪽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저 함수가 이 직선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부분을 봤을 때는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항상 더 위에. 그랬을 때 기울기의 최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기울기의 최대를 물어보면은 가능한 한 이 직선이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만 이 3차 함수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접하는 순간을 좀 생각해 주면 되지 않냐? 접하는 순간. 이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지. 접하는 순간이 뭘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식을 이제. 근데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식을 이제 원래는 그 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울 때 그 원점을 지나는 걸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접점을 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세우죠. 접점의 좌표를 원래 처음에는 뭐 t, ft라고 잡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처음에는 세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접방으로 만약에 식을 세우게 되면은 접방이 y는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7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될 거. 그래서 이제 원점을 이제 대입을 해서 풀죠 우리가. 원점을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0,0을 만약에 좀 대입해주게 되면은 0 들어가게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면은 t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7이 0. 딱 보니까 t가 3이네? 네, t가 3이 나오네. 그 인수분해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혹시 t-3 해주면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9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될 것. 이렇게 이제 찾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지. 이렇게 찾는 방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르게 식을 또 잡는 방법도 있지. 이제 보통은 이제 접방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식을 어떻게 세워도 됩니까, 저거? 식을. 자,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거야. 그치, T분의 FT로도 이제 볼 수가 있지. 이제 이게 방법 1이고, 만약에 그 접방에 대해서 만약에 알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당연히 낫겠지. 접방식을 이제 세워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이제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다. 즉, T-0분의 FT-0. 요게 F'T다. 요 식을 세워도 될 거야. 요렇게 식을. 그래서 방법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 만약에 세워보게 되면은 F라는 거를 내가 이제 또 T로 나눠준 게 F'T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식이 조금 이제 좋은 거는 이게 원점을 만약에 지나는 경우에는 이게 0,0 간결하니까 그러면은 요 식 쓰는 게 조금은 나을 수 있거든. 요것보다 식이 조금 계산 과정이 단축될 수는 있어. 요렇게 쓰는 게. 그럼 T를 곱해서 만약에 표현해주게 되면은 좌변의 FT 여기다가는 이제 저거 T 곱해주는 거니까 T 곱해주시면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아마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관계식이 이제 나올 것이고 이제 얘가 쓰는 거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어. 쓰는 거는 조금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T가 이제 나오겠죠. 똑같이. 자, 그래서 T가 만약에 3인 걸 구했으면은 그 3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기울기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3 넣어주시면은 최대의 기울기는 9가 되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9가 되는 것을.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일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조절을 이제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왔다 갔다. 그 접선의 개수 그거 어제 이제 그 문제 풀면서 확인하신 분도 있는데 접선의 개수 좀 얘기하면은 그 이제 3차함수가 있었을 때 이무의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 요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변곡 접선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요 3차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 3차함수 위에서는 2개. 이 점을 잡으면은 이 접선도 있고 이 반대편 이 접선도 있지. 근데 변곡 접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개. 변곡 접선 하나랑 이 어느 한쪽을 향해서도 접선을 이제 그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은 예외로 여기서는 1개. 변곡 접선 자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이제 1개. 하나밖에 안 그어지는 부분. 만약 이 점을 집어주게 되면은 이 위쪽을 향해서 하나밖에 안 그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3개. 만약에 이 점을 집었으면은 이 위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이쪽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쪽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으니까 3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게 됐고, 이제. 기본으로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이 문제도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지금 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푸는 건데, 최고차함계수가 A 이차함수가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만족을 한다. 뭐 이런 문제야, 이제. 일단은 이차함수인데, 가족권 보시면,
저게 이제 1대칭이란 말이죠. 1대칭. 2차 함수가 1대칭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나조건을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저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나조건 보시면. 자, 근데 이제 저기 절대값 f'x로 나와 있네. 절대값 f'x. 자, 그러면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있고 식을 이제 세워서 푸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장단이 있을 거야, 장단이. 어떤 장단이 있냐면은 그 식을 세우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식은 정확하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쉽다라는 거거든. 문제를 풀 때 식으로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지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셨을 때 나조건을 봐봐, 나조건. 나조건은 저 식을 봤을 때 저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잘 풀어봐야 될까? 아니면 저거를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까? 나조건을 봤을 때. 그림? 나조건을 그림으로? 저거 식으로도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식으로? 식으로 해도 되긴 될 거다? 그림이 편하다. 근데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사실은 이게 막 그리기 어려운 함수들이 아니고 f'이라는 거는 얘 미분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의 절대값이면은 뭐야? 꺾인 거 아니니, V자로? 그러니까 어떤 V자 함수보다, V자 함수가 어떤 2차 함수보다는 항상 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얘는 좋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풀 때도 이제 여기에서 막 식을 좀 약간 써서 해보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림을 좀 여기서 그려줘야 될 거야. 근데 F가 1 기준 대칭이니까 1 기준 대칭이면은 F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잖아. 1 기준 대칭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잡고 들어갈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2배 A에 X-1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니까. 네? 그치. 얘가 이제 X가 1일 때 이제 꺾이는 그런 모양새인 건데 자, 그런 모양새인데 저 절대값 f'x의 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1에서 꺾이는 모양으로 나오긴 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1에서 꺾이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위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함수 그리는 거는 어렵지는 않는단 말이야, 얘가 이제. 쟤를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묶어주시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 정리가 가능하긴 하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3, 3,3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3,3. 그러면은 이 V자가 저 2차 함수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3,3 대략 한 요 정도쯤으로 내가 만약에 찍어두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저 V자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거야. 일단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야 할 거.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저 양수 A의 최소를 물어보는데 이게 얘들아 A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A는 지금 기울기에 관여하지 않니? 기울기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느냐. 보통 최소를 물어보면은 그 최소가 되는 값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문제 상황을 만족을 안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경계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나 작아져야 되느냐. 지금 이때가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있었는데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은 얘가 양쪽으로 벌어지니 좁혀지니? 이게 양쪽으로 더 벌어져야 기울기가 작은 거 맞니? 양쪽으로 더 벌어져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벌어지는데 이게 벌어지다가 이 2차 함수를 이제 침범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위치 관계가 항상 V자가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V자가. 그래서 얼마나 이제 얘가 양쪽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접하는 순간. 얼마나 얘가 벌어져야 되는가. 이 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접하는 순간.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그 1,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서 이 2차 함수를 향해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문제랑 이제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좀 이제 잡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자, 이 흐름을 잡고. 자, 그러면 자, 식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식을 어떻게 식을 세워줘야 될까? 접점 T. 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접점을 이제 좀 잡아주시고, 얘를 이제 뭐 T, FT로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 아까 문제처럼 접방 세워가지고 그 접방이 1,0을 지난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문제 그 두 번째 풀이처럼 이 1,0과 접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이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 이제 t-1분의 ft가 내가 이제 뭐랑 같다? f't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세워봐도 되겠죠? 잠깐만. 이게 지금 f가 아니지? 응? 지금 2차 함수 가지고 네, 그쵸. 저 2차 함수죠. 그래서 얘를 이제 gx라고 두고 해줄게. 얘를 gx라고 두고, 얘를 이제 gx라고 두고 g로 좀 식을 세워주겠습니다. f가 여기서 아니죠. g로 좀 다시 좀 식을 써줄게. g로 gt. 그래서 t-1분의 gt는 g'' t. 이런 식으로 좀 잡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gt는 이제 결국에 t-1의 g' t니까 저 g의 식을 이제 마저 채워주시면 위에 거로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6은 거기에 t-1이랑, 자, g't는 쟤를 이제 미분을 이제 또 해준 거니까 g't 구해 놓으면은 마이너스 2배 t-3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구해주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 t-3을 이제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곱해서 요거를 좀 풀어보면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t를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t를 t를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변을 전개를 다 한번 만약에 다 해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3t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뒤에가 이렇게 나올 것 같네. 해보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2t 마이너스 3t.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놈이랑 이제 계산해버리게 되면은 좀 더 정리가 돼서 t제곱 플러스 7t가 0. 그럼, 잠깐만. t가 그럼 0이 나온 건데? 아니 지금 1차식이 잘못했어요. 어디? 네, 거기. 여기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니까 8t 8t가 맞지? 그럼 이제 8t로 해주시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t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맞네요. 마이너스 2t. 여기서 t가 결국에는 그러면 두 개가 나오겠다. t가 0하고 2가 나올 것이야. 0하고 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위치상 여기가 이제 0일 수가 없잖아. 0일 수가 없어서 2로 유일하게 이제 결정이 돼야 돼. 2로 결정이 돼 주셔야 되고, 2로 결정을 해주면 되고. 자,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거는 그 기울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기울기. 그러면은 기울기는 사실 요렇게 세운 것 자체가 기울기식 아니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썼던 식이 이제 g't가 얘가 이제 t에다가 2를 이제 넣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2 넣어주면 되겠죠? 2 넣어주시면은 그냥 2가 나와야 되는데, 또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기울기가 지금 이제 2가 나왔지만은 여기서의 기울기는 2a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러면은 2가 되어야 될 거야. 얘 자체가. 그래서 최종 a는 1이라고 봐줘야 돼. 최종 a는 1. 기울기가 2. 그러면은 답이 2 이러지 말고 저 2a라는 것으로 봐줘야 돼. 2a라는 것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제 미분을 이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미분을 생각하면은 다른 방법 없나?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없나? 좀 원초적인 방법. 우리는, 찍는다. 해가지고 이제 가늠을 한다. 자, 가늠을 한다. 자, 고1 때 배웠던 걸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1 때 배웠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얘하고 이차함수하고 판별식 해도 되겠지? 이차함수하고 판별식 해가지고 0이다라고 해도 되겠지? 2차 함수니까 가능하겠지?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얘하고 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같다라고 이제 두셔가지고 여기서 판별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이제 여기서 판별식을 알겠지? 요런 것도 있다. 그럼 a가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 123번 자 요 문제 자 요거 봐야 돼 요거 자 요거 뭐요? 예. 123번. 자, 난이도로 따지면은 한 12번? 12번 정도? 난이도로 따지면? 자, F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A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그려봐야지, 일단. 이 함수를. 저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내줘야 돼 일단. 근데 일단 양수인 부분 요거를 좀 먼저 그려줄 건데 0하고 A라는 근 생각해 볼 수 있고 A가 또 양수잖아.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가늠이 되십니까? 네, 그림은 그릴 수 있죠? 0하고 A에서 X축이랑 만나게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기울기 0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원래 이렇게 여기가 이제 A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함수도 잘 보시게 되면은 얘도 이제 0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 A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지점 요 반대편에 여기를 이제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또 이제 그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0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지. 그걸 감안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럼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래 한번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따지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인 어떤 이무의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지.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야. 마이너스 4분의 9.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최대 3개고 교점의 개수가 바뀌게 되는 순간이 2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인 어떤 직선을 한번 생각해봐서 왔다 갔다 얘들아 조절해봐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절을 잘 해봐야지. 조절을 왔다 갔다 잘 해봐야지. 왔다 갔다. 무슨 점? 동점?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그으면은 당연히 기울기가 이제 음수인 거 교점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조절을 해주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먼저 만날까 이게 내려가다 보면은 요 윗 극대 부분에서 먼저 만나지 않겠니? 그럼 요렇게 이제 만약에 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요거는 그런 게 2개니 2개? 이렇게 되게 되면 2개가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되면 2개인데 자 그 다음 봐봐 이 3개인 부분은 내가 분홍색으로 얘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3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3개가 이런 식으로 긋다 보면은 얘는 이제 하나 둘 셋 3개가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계속 내려가면서 조절을 할 건데 얘들아 지금 내릴 건데 3개가 유지가 될 건데 그 바뀌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내리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 이게 또 교점의 개수나 이런 게 또 바뀌게 될까 이게 지금?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0 이상에서 0 이상에서 어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거기랑 이제 자 이 기울기 조절을 좀 잘해봐야 돼. 기울기 조절을 잘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도 중요하냐면은 원래는 이 기울기를 그릴 때에도 원래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봐봐 기울기를 그릴 때 나는 지금 약간 요 정도로 기울기를 그렸잖아.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 극단적으로 아니면 얘보다 더 완만하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않니? 원래는 그것까지 따져야 돼. 그것까지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거를 따지려면은 요거지. 요거 봐봐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원래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만약에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서 조금 더 이렇게 세워지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세워지게 그리면은 교점이 몇 개가 나올까, 이게 얘들아, 교점이 이게? 이거 무조건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거는 이제.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좀 완만하게 그린다 생각해봐. 좀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지금은 2개, 지금은 3개, 지금은 또 2개, 지금은 또 1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보다 좀 더 이게 가늘어지게 그려질지, 좀 더 세워서 그려질지, 이것도 원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이게 기울기 그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조건들이 있기는 하거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지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자, 근데 봐봐. 나는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 있잖아. 원래 올라가는 함수였을 거 아니야? 변곡점이 대략 한 이 정도쯤 될 거거든, 이 정도쯤.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조금 더 세워지게 지금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그림을 그린 셈이지. 완만하게. 일단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절해 주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맞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맞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렇게,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순간이, 자, 이제 여기에도 있었으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있지 않았겠네?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 순간도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그 2개가 되는 순간이 마찬가지로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그거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은 이 점에서 이때는 교점이 어떻게 나오게 되니? 이때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느껴야지. 교점의 개수가 최대 3개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조금 고려해줘야 되는 요소긴 해. 이것도 원래 고려해줘야 되는 요소야. 좀 더 이게 세워지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숫자로 몇인지를 모르겠어요. 숫자는 몇인지 이제. 저는 전국점 나오는 시점부터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절을 이제. 원점을 지나고 2, 3분이랑 4, 3분면서 딱 접판해서 기울기면은 조절했을 때도 계속 그치. 1, 2, 3, 2, 1 이렇게 돼가지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딱 맞추고 시키긴 하거든요. 맞아. 자, 사실 봐봐. 기울기 조절을 할 때 있잖아. 여기서 그 불연속인 게 2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사실. 근데 모양 자체가 뭔가 대칭이잖아, 일단. 대칭.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 불연속인 거 1개, 밑에 쪽에서도 불연속인 게 1개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야 돼, 일단. 대칭성을 가지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교점의 개수가 여러 개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도, 만약에 어떤 상황인지가 만약에 좀 보이면은 다행인데, 안 보이면은 사실 조금 시행착오를 너네가 겪어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시행착오 중에서 이제 흔히 좀 이제 잘못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보다 가늘게 그렸느냐? 좀 급격하게 세워서 그렸느냐? 그거야, 이제. 그거.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 사실 이 문제의 이제 정확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확한 경우는 일단은 그 이 접하는 순간, 극대 부분에서 접하는 순간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일 거야. 무조건. 불연속. 이거는 불연속이겠죠, 당연히. 불연속일 건데. 자, 어떤 순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어떤 순간을. 그 선을 그었을 때, 세로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세로. 자, 이렇게. 다시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자, 그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3개가 되느냐, 불연속인 게 2개가 되느냐. 아까 어떤 식으로? 윤찬아? 여기를 지나고, 그다음 어떻게? 위아래에서 딱딱 접하면 위아래 딱딱 접할 때. 여기하고, 자, 요 정도쯤 하고, 요 정도쯤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어.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이어주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교점에 지금 이제 3개거든, 지금 내가 이제 교점이 3개. 지금은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 자, 한번 상상을 너희가 해봐야 돼, 얘들아. 이 순간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조금 더 올라갔다. 그럼 이 교점은 사라지지. 여기 왼쪽 위 교점은 여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긴 사라지고, 여기서의 교점이 얘가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 점이 조금 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이제 되지 않니, 이게 이제? 아니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교점이 여기로 좀 이제 이동이 되지 않니, 이동이? 이동되니, 이거 지금?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교점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하나 생기고, 그치? 여기는 교점이 없어지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긴 없어지고 이 교점은 조금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여기서 교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알겠니? 이 부분에서 두 개가 여기서 교점이 생기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은 거는 내가 교점이 3개인데 살짝만 올리거나 아니면 살짝만 내리게 되면은 교점이 3개가 나올 거야. 3개가 여기서 사라지는데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새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접하는 순간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고 그 점보다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2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완벽하게 딱딱딱딱딱딱 대칭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건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살짝 올리든 내리든 교점의 개수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연속인 거지. 이때는 연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불연속인 게 뭔가 대칭으로 2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불연속인 상황은 이제 그 얘랑 그 평행한 접선 중에서 여기쯤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에 한 뭐 요 정도쯤 접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접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접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정도 점 해가지고 여기서의 접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한 접선으로 존재했을 거 아니야.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연속일 것이다. 교점의 개수가 바뀌게 되는 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 사이는 3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항상 문제의 답은 특수한 상황. 항상 문제의 답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완만하게 그리거나 급격하게 그리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서 그려봐야 돼. 뭔가 내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했는데 뭔가 안 나와. 저 상황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거를 조절해봐야 돼. 이거를 조절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조절을 해봐야 된다. 이거를 조절을 해봐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함수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면은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기울기와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완만하고 아니면 급격하게 그려져야 되는지가 명확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이 잘 안 될 때에는 함수식이 만약에 또 주어져 있다. 그럴 때에는 변곡점하고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 여기서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확인은 안 돼요. 여기 미지수가 여기 ax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이제 항상 식 세우는 게 중요하지. 이제 원점에서 그은 게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이제 사실 이 상황이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냥 양수인 부분으로 그냥 적당히 접점 잡아가지고 이제 t, t가 마이너스 4분의 9 무슨 말이야 이게? t 문자를 썼어요. 아, t가 이미 있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p라고 합시다. p, fp.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는 식만 세워주면 되겠지. 일단 마이너스 4분의 9고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는 식까지 또 써볼 수가 있을 거야. 이제 뭐 그렇게 써도 되고 p-0분의 fp-0이 f'P다. 그것이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 식이 조금 쓰기 좀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 0, 몇을 지나게 되면은 식 쓰는 게 조금 좋을 거야, 이게. 0, 몇을 지날 때. 여기가 이제 0이 아까 아니면은 이게 그 분모를 곱할 때 막 여기 전개해줘야 되다 보니까 얘가 0,로 나오게 될 때는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P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저기 미지수였던 A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자.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식만 좀 빨리 쓰겠습니다. P제곱에 P 플러스 A. 요거 양변에 분모 곱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전개해서 미분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 3p 제곱 마이너스 2ap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이제 p 곱해준 식이야 이거. 자, 그렇게 해주시면 p 제곱을 여기서 없앨 수 있네. p 제곱을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다 없앨 수가 있네. 그렇게 해서 p하고 a 사이의 관계식을 좀 맞아 쓰겠습니다. 3p-2a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넘어가 주시게 되니까 a는 2p 이런 식 나오게 될 거야. a는 2p
그래서 요 식을 내가 이제 쓴 것이고, 요 식도 만약에 내가 좀 써주게 되면은 F'P가 이제 요거니까 3P제곱 마이너스 2AP는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A가 지금 여기 2P가 나왔으니까 2P가. 그래서 3P제곱 마이너스 4P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자, P제곱이 그냥 4분의 9. P는 양수니까 그냥 2분의 3. 그래서 여기 A 구해주시면은 A가 3.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식 써서 그냥 구한 거야. 그럼 끝. F, A 플러스 1. F4를 구하는 거죠, F4. 16에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16이니, 그러면? 네. 그래서 요 순간을 좀 떠올리면 된다. 요 순간을. 잘 떠올리시고, 요 순간을. 자, 세 문제가 남았다. 세 문제가. 세 문제가 남았다. 자, 123, 120, 요거 있고, 요거, 하나, 둘, 셋. 자, 23. 아, 네 문제가 남았네. 어머. 어? 아, 14분씩? 그래서 56분? 14분씩? 57분에 자, 봅시다. 자, 128번. 자, 요거는 이제 할만한데, 뒤에 세 문제는 뭐 어렵진 않은데 사실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얘가 있네. 자, 128번. 간단합니다, 이거. 자, 이제, 사실 수능에서 그 절대값 함수의 뭐 연속성, 미분 가능성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많이 나와왔어, 얘가 이제. 자, 이제 F가 이제 어떤 3차 함수인데, F에서 이제 1차 함수를 뺀 어떤 3차 함수의 절대값 한 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우리 일단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절대값으로 접어 올렸을 때 도대체 어떤 개형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이런 개형들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절대값 했을 때 항상 미분이 가능하냐. 이거 어떤 그래프로 나와줘야 되니, 이거? 이게 임의로 내가 X축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접어 올리게 될 때 꺾이게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 가운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삼중근이죠, 삼중근. 이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게 되면은 항상 미분 가능한 거 맞니? 그럼 얘는 이제 삼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저 애초에 fx-gx라는 거 자체를 삼중근으로 이제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 그게 일단 지금 뭔지 모르니까 x-a의 세제곱으로 일단 식을 세워줄 건데, 근데 나조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저 둘이 곱한 게 0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니? g가 0이 되는 곳이 일단 g가 0이 되는 거 확인해 보면 3분의 1이야. 3분의 1을 기점으로 얘는 부호가 바뀌지.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3분의 1 기준으로 얘는 부호가 바뀌는데 항상 부호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도 뭔가 3분의 1에서 뭔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얘도 3분의 1에서 부호를 이제 똑같이 이제 뭔가 바꿔주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F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 F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3분의 1에서 부호 변화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제 3분의 1에서 부호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F라는 거는 3분의 1에서 0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부호가 변해야 된다고, 부호가 변해야 돼. 그러면은 3분의 1이라는 인수를 일단 갖고 있니? 3분의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3분의 1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인수를 이제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F랑 G랑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이제 F랑 G랑. 그러면은 얘네 둘이 지금 뺀함수가 이렇게 지금 나왔죠? 얘네들이 뺀함수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x를 내가 만약에 구해주게 되면은 fx는 x-a의 세제곱에 플러스 g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3분의 1 넣어서 0이래. 3분의 1 넣어서 0. 그러면은 여기 a가 그럼 몇이어야 되니? a가. 얘는 어차피 0이잖아. 그럼 여기서 0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수는 a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a가 3분의 1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x-3분의 1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3으로 또 만약에 묶어주면은 3의 x-3분의 1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기에 이제 저 gx까지 만약에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gx x가 다 3분의 1일 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부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3분의 1일 때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어나게 됐다면은 이 앞에 있는 놈도 지금 이제 다 홀수 인수니까 3분의 1을 기준으로 그런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니? 3분의 1을 기준으로. 근데 지금 다 홀수 인수니까 당연히 다 부호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 이제.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f3분의 10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f3분의 10. 그래서 이 부호 변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36인가? 그래서 부호 변화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요즘 나오면은 한 11번 정도? 11번? 10번? 아, 이게 어렵다니까 요새. 준킬러가 킬러라니까 너? 어? 준킬러가 킬러야 요새. 어려워. 어? 자. 아니면은 20번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0번에도? 그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9번인데 이게 세 문제 일단 확인했는데 129, 130, 132 확인했는데 어떤 게 그나마 조금 어렵습니까? 그나마 132? 또? 반대인데? 뭐가 가장 어려웠니? 뭐 해석이 너무 안 된다든지 132는 건드려보지 못했고요. 131을 하나. 아, 시간 때문에? 나머지 둘은 좀 해봄직하고 어떤 게 어려웠습니까? 꼭 하나만 골라야 돼. 다 말고 130 책이는? 130 오케이. 자, 이게 일단 129는 이게 조금 상황을 좀 접해 봤으면은 이게 딱 그림이 바로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좀 접해보고 있으면은 바로 사실 답은 나오고 식 세우는 거는 한두 줄이면 됩니다. 이제 전형적인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해석이. 근데 많이 접해봤으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할만한데, 일단은 이 방정식, t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gt라는 것을 0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가장 작은 것으로 정하는 거지. 가장 작은 것으로. 여러 가지 실근 중에서. 자, 근데 일단 기울기가 0인 어떤 4차함수가 있어. 4차함수의 여러 가지 개형들 중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개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개형이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4차함수를 좀 그려볼게. 일반적인 4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런데 방정식의 실근, 이제 상수함수를 적절히 그었을 때 실근을 내가 따져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당연히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때는 GT가 0으로 처리가 되겠지. 근데 T를 이제 조절해 주다 보면은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요 실근 아니니?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그 방정식의 실근. 근데 그 실근 중 가장 작은 걸 물어보니까 교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교점 물어보는 거야. 가장 왼쪽에 있는 교점. X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었다. 교점 2개 나와서 이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하면 이 두 X좌표가 나오는데 그중 작은 것의 값을 이 GT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작은 것의 근을. 그러면은 한번 이 조절을 해주다 보면은 이 교점의 그 X좌표가 왼쪽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었을 때 바뀌게 되는 순간이 이제 있을 거야. 바뀌게 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해봐야 돼, 얘들아.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거꾸로 밑에서 올라간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밑에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보면은 교점의 X좌표가 왼쪽에서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GT의 값이 무조건 이 왼쪽의 X좌표에서 나오는데, 자, 봐봐. 올라가다가 이 접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교점의 X좌표가 이 세 개 중에서 저 GT라는 놈은 여전히 맨 왼쪽에서 결정되지 않니? 맨 왼쪽에서? 요거 맞습니까? 그럼 더 올리다 보면은 자, 요때도 교점이 여러 개 나오긴 하지만은 가장 작은 X는 여전히 여기서 골라줘야 되지 않니? 여전히? 그럼 계속 조절해 나가다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왼쪽에서 결정되는데 요렇게 될 때 있지.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
여기로 결정되는데 그보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없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F'0이 또 0이야, 이게.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지점도 이제 있다라는 거거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보시면 그 함수값이 12와 K일 때 불연속이래.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교점의 X좌표로 선택해줘야 되는 게 왼쪽에서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 왼쪽에서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림도 좀 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 그림도. 이제 두 지점에서 불연속인데, K라는 거는 12보다 작대. 12보다 작고. 그러면은, 이게 가장 작은 걸 고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바뀌게 되는,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으면.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럼 이때는 봐봐.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교점의 X좌표는 왼쪽에서 선택하지, 왼쪽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 극소를 지나게 만약에 그림을 그어도 왼쪽에서 선택하지 않니? 그런 다음에 이 순간을 봐봐, 이 순간을. 이 순간에는 교점의 X좌표를 얘를 보잖아. 얘보다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교점의 X좌표가 갑자기 얘로 바뀌지 않니? 확 바뀌게 되는 이 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확 바뀌게 되는 지점.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잖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요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요 상황이 아마 문제 상황을 만족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극대극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극대극소. 이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뀌게 되는 순간은 뭔가 극대극소 부분에서 뭔가 역사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야. 사실 이 개형들 말고 다양한 개형이 있잖아, 4차 함수는.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울기 0을 찍는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은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왼쪽에서 선택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주면 왼쪽에서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올리다 보면은 아마 이 지점밖에 안 될걸? 불연속인 게. 요것도 생각해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밖에 안 될걸? 얘도 여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유일한 케이스일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모양도 오른쪽이 더 높아야 되고 왼쪽이 높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정확히. 이 그림인 것이고. 자, 그러면은 조건 해석을 하면은 어디에서 불연속인지는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K하고 12에서가 불연속인데 그럼 여기 함수값이 K가 돼야 되고 여기 위에 함수값은 그러면 12가 그럼 돼야 될 것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GT에 대한 정보도 주어졌잖아. T가 K보다 좀 작을 때, 12보다 좀 작을 때의 그 교점의 X좌표의 값이 나와 있어. 교점의 X좌표의 값이. 자, T가 K가 되는 순간이 이건데, 얘보다 조금 아래에 있으면, K보다 조금 아래에 있으면은 그 X좌표가 마일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그럼 한 이 정도쯤으로 생각해 보게 될 건데, 그러면은 그 가장 왼쪽에 X좌표가 마일이래. 그럼 결국 여기가 마일 아니니? 여기가 마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마일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12보다 좀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순간이잖아. 얘보다 조금 만약에 밑에 그림이 그려지면, 조금 밑에 그려지면은 여기 정도인데, 거기는 X좌표가 그냥 2래. 그러니까 여기가 2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2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었으니까, F'이 0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그럼 여기이지 않았겠니? 여기가 0이지 않았겠니?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함 소식을 좀 한번 세워보실 수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1 저거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4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일단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 개형이 저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 추론을 이제 해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이제 적분을 이제 해주다 보면은 적분 상수가 이제 붙긴 하겠는데 극대값이나 이런 값들이 이제 정보 주어져 있잖아. 구해주면 끝나죠 이제. 자, 절대 전개를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8x. 그래서 적분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가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3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일단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적분상수 c까지 그렇게 해서 지나는 점 2,12 지나는 점 마이너스 1,k 그냥 대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32 플러스 32 플러스 c 그럼 c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몇이니 그러면 c가 뭐라고? 3는 아니. c 계산 몇이니? 16 넘으면 마이너스 4고 식 잘못 쓴 거 있니 지금? 네, 8x 제곱에 x 제곱. 적분해주니까 4죠? 오케이 4 그럼 여기가 이제 2 들어가면 1, 4, 4, 16 오케이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나오겠지? 3분의 그러면은 넘어가주게 되니까 3분의 4 나올 거야 이제 3분의 4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마이너스 1, k도 이제 저기 대입해볼 생각을 해보시면 k는 저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플러스 c2인데 요게 이제 k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없애주시게 되면은 k가 그럼 3 나오나 3? 네. k가 3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k가 3 끝이네 k가 3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그런 문제고 해석이 되면은 사실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가 바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130번 자 요거 이게 가끔 이런 등차 수열 소재가 나왔어 이제 함수랑 저 등차 수열을 엮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는 사실 그 식 세우는 요령을 몰라서 이제 조금 잘 접근이 잘 안 되는 거고 그 방법만 알면은 사실 쉬운 문제야. 계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이제 귀찮지. 저 4개의 함수값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거든. 저 4개의 함수값이. 4개의 함수값이 등차 수열이다. 그 수원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등차 수열은 몇 차식? 1차식? 1차식이거든. 등차 수열이 1차식이야. 그러면 보통 등차 수열의 꼴을 만약에 표현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an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등차 수열의 꼴을. 그래서 n에다가 그 자연수를 차례대로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잘 보면 이 안에 있는 것도 하나씩 늘어나지 않니? 안에 있는 것도 하나씩 딱 뭔가 규칙성 있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저 4개를 이제 인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를 1차식으로 세우는 거야. 1차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 4가지 마이를 0, 1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4개의 인수는 이제 무시해버릴 수 있고 넣어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마이를 0, 1 이게 1씩 커지는 거니까 값이 이제 A식 커지게 되겠지. A식. A가 이제 공차인 등차 수열로 보는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우고 들어가면 끝난 거야 사실. 이렇게 세우고 들어가면은 왜냐면 정보가 다 주어졌어요 이제 미지수가 이제 2개인데 이 2점에서의 접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를 이제 해주면은 미지수가 다 아마 확인은 될 거야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야 얘는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번씩 써보시면 일단 접선을 일단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 주시면 이거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낫겠죠. 전개를 일단 좀 해보자. 자,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거기 x 플러스 이거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요걸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긴 할 것이고 f'이 그 다음에 저 접선 2개가 저 점에서 이제 만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써볼게. 이제 접방을 세워야 돼. 이게 좀 귀찮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접방은 이제 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이거 문제 해볼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그럼 이제 넣어줘야 될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얘는 이제 날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여기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y는 2 x 플러스 1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울기가 2로 나오게 될 것이거든. 잠깐만. A가 빠졌구나. A까지 포함해 주셔가지고 Y는 2 더하기 A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Y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F0에서의 접방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0,F0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0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0 넣어주면 이게 날라가고,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로 나오니? 마이너스 2로. X. 그 다음에 이제 F0은 B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 두 점에서의 접선이 K,1에서 만난다. K,1에서. K,1을 둘 다 대입할 수가 있잖아. 대입해가지고 식도 좀 더 써보십니다. K,1을 이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 플러스 A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또 대입해 보시면 1은 밑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에 K에 플러스 B 해가지고 정리를 이제 해줄 것이다. 둘이 이제 같구나. 같다라고 쓸 거야. 여기 B가 없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 좀 이제 전개해 봅시다, 이제. 자, 전개를 해보시면은 2K 플러스 AK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AK.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A가 없어지고 AK도 지금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거든. 다 없어지면은 K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될 거야, K가. 2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K니까 K가 여기서 나옵니다. K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이렇게 하나는 확인이 가능해. 하나는. 그리고 이제 요 식에다가 또 대입해보게 되면은, 요 식에다가 또 대입해보면은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에,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플러스 B니까, 요 식도 조금은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전개해보면은 1은 1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B. 얘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고, 넘겨서 A는 2B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2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 또 이끌어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쭉 다 계산이야. 그냥 계산. 그리고 요게 4다. 지금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F 마이너스 1이 그럼 4라는 거여가지고 마이너스 1을 또 이제 넣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4입니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 저거랑 이제 이거랑 이제 뭐 연립해주면 나오겠죠, 이제?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거랑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나올 것이다. 자, 넣어서 하면 B가 4고 A가 8이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B가 4고 A가 8. 최종적으로는 F-6K니까 얘는 F3을 구해주시는 것이고, 3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뭐 쭈르륵 나오겠죠? 5, 4, 3, 2. 그 다음에 이제 8 곱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은 120 더하기 28 해주면 148. B가 4라고? 마이너스 4니? A가 2B면은 마이너스 B니까, 아이고. 마4, 마8. 이게 맞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로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은 92. 여기까지. 92. 그래서 처음에 등차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해, 이렇게. 이거를 세울 수 있어야 돼.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니, 저게? 저게 가장 중요해, 저게. 저걸 못 세우면은 막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 이러고 있겠지, 이제. 그럼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제 저 식이 이제, 만약에 등차 중앙으로 식을 세우게 되면 등차 중앙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의 2배가 양쪽에 합이랑 같다? 뭐 요거의 2배가 양쪽에 합이랑 같다? 뭐 그런 식을 쓰면은 그 식 정리가 아마 조금 힘들 거고, 이게 가장 베스트지, 이게 가장. 저걸 이제 4개를 인수로 바로 작성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왔던 뭐 30번 소재나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뭐 3, 4, 6, 7, 9, 10, 11 이제 한 해에 7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매년 누적이 되었을 거 아니야, 이제. 매년. 그러면은 이제 한 30년 역사니까 수능이 37에 이제 20일? 210문제? 거기 좀 옛날 건 좀 빼버리고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게 100문제 정도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소재가 되게 다양해, 진짜 소재가. 되게 다양하고, 뭐 이런 소재도 나온 적이 있고, 이런 소재도.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극대극소, 뭐 불연속 이런 것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소재고 해서, 우리는 일단 하나하나씩 좀 이제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꼭 그리고 30번이 아니더라도 그 앞전에 문제에서 좀 되게 참신한, 괜찮은 문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문제야, 그게 이 문제. 그게 이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알고 나면은 가장 쉽지 않니? 이게 가장 쉬운 거야, 이게. 근데 극대극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극대극소의 뜻이 뭔지. 일단 요 함수를 좀 그려내보면 좋겠는데, 저 함수를. 저 함수는 일단은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니까 일단은 1하고 3에서 일단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런 모양이 일단. 그리고 함수값도 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함수값도 이제 14. 그 다음에 이제 F3은 10인가? 요렇게 나올 거야.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양수, 음수. 자, 뭐 이 정도 좀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F0이 또 10이니까, 이렇게 또 이제 그어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어지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1, 14. 여기가 이제 y는 10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제. 일단 요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요런 그림으로. 근데 이제 이게 x가 3보다 클 때만 그렇게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버리고, 3보다 클 때만. 그 다음에 3보다 만약에 작게 되면은 뭔가 x축 대칭해서 부호를 뒤집은 다음에 y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거든, 제가 이제. 저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떠올려 보래. 저렇게 생긴 함수를. 저 함수는 일단은 얘를 이제 x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 이제. 그럼 y의 부호가 바뀌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얘를 이제 반대로 좀 이제 그림을 또 이제 그려주셔가지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쟤를 이제 대칭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줄 거예요,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함수는 이제 뭐냐면은 그 뒤집어 놓은 함수예요, 일단. 뒤집어 놓은 함수. y는 마이너스 fx라고 볼 수가 있죠. 위에 있던 거는 원래 y는 fx고. 그럼 얘를 이제 적절히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얘를 이제 적절히 평행이동. 3에서 지금 일단 끊어지게, 함수는 일단 그려지긴 하는데, 3에서 끊어지게. 일단은 여기 함수 값은 이제 마10이지, 마10. 자, 그러면은 그 t의 값에 따라서 t는 이제 그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을. 그럼 여기서 t가 만약에 0인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t가 0인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자, 문제에서 확인하는 게 어떠한 t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 함수의 치역이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ht. 여기서는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야. 그러니까 극값의 개수니까 원래는 극대극소를 좀 떠올리긴 해야 되는데, 극대극소를. 원래 그 극값의 개수 따지는 거는 극대극소. 극대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극대. 극대는 이제 모양 날잖아. 이게 극대잖아, 그지? 근데 이미에 열린 구간에서 그치, 그 구간 내에 그치, 함수값보다 그치, 크거나 같으면 그치. 값이다.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도 물어봤나? 저저번 시간인가? 미적분에서 물어봤나? 공통에서 물어봤나? 그치? 극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보다 더 커야 되거든, 함수값이 이제 주변보다. 근데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이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해주면은 여기는 극소가 확실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뭔가 애매하거든? 여긴 채워져 있고 여긴 뚫려져 있으니까. 그럼 이 x는 3을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아주게 되면, 적당한 열린 구간을, 이 점은 극대니 극소니?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네, 밑으로 안 내려. 왜냐면은 더 밑으로 내려간 점이 있잖아. 극대극소는 그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이 최소값이거나 최대값이어야 극대극소란 말이야. 이 점은 함수값으로 따지면은 어중간한 데 있잖아, 지금. 더 큰 놈도 있고 더 작은 놈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극값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얘를 이제 t만큼 평행 이동으로 이제 반영해가지고 조절을 이제 해줄 건데, 우리가 신경 쓰여 봐야 되는 거는 뭔가 이게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이 점이 뭔가 여기에 딱 일치됐을 때만 보면 되지 않니? 일치됐을 때.
일치되기 전까지는 그 일치되는 순간보다 더 낮을 때는 지금 이 그림 상황처럼 그림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y좌표가 마10이고 여기는 그냥 10이니까 20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가 되겠죠. 20만큼. 그래서 애초에 HT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면은 기본적으로 T가 20보다 만약에 작아져 버리게 된다면은 교점의 개수는 하나밖에 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T가 20인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0보다 한번 클 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T가 만약에 20이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니? 연결돼서? 뭐 연결돼서 그림이 그려지겠는데 연결돼서 그려지면은 여기서 극대극소로 뭔가 새로 추가됩니까? 연결되면은? 여기 원래 내려가는 구간인데 내려가잖아. 이거 극대극소니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그치? 아니니까 얘는 그냥 마찬가지로 한 개로 나오지 않니? 한 개로. 근데 그보다 위로 올라갔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봐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적당한 그 주변 공간을 잡았을 때, 열린 공간을 잡았을 때 얘가 최대값 아니니? 그 주변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극대가 되는 거야, 이게. 극대. 그래서 극대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것이고, 두 개가.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원소들의 합은 1 더하기 2에서 3인데 불연속이 되는 그 t의 값이 이제 20일 때, 20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23.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쉽지 않니? 알고 나면은. 그래서 극대극소 관련해서 묻는 문제가 아마 그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딱 한 번밖에 없거든? 또 기억나. 3월 모의고사 첫 4점짜리. 그 당시에 14번 문제였는데 그때 한 번 물어보고 그 뒤로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경우는. 근데 일단 우리는 정확하게 일단 알아놓고 있읍시다. 극대는 주변보다 함수값이 가장 높을 때, 극소는 주변보다 함수값이 가장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저번에 아마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극소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알겠지? 모든 점이